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3D 게임에 사용되는 한국 이미지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적인 게임 개발에 활용하라고 공개한 이미지가 중국 것이다라며 주장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옥 등 한국 건축물 이미지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 이미지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이 싫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에 한국 이미지가 채택되어 제작될 수도 있고 전 세계 게임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 중국 만물 유래설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은 중국 문화이다라고 핏대를 올리는 중국인들이 또 기어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한 게임 메타버스 창작을 지원하려고 무료로 개방한 문화재 3D 데이터가 중국 네티즌의 집단적인 댓글 테러 공격을 당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운영하는 일리얼 엔진 마켓 플레이스에 올린 한국 건축물 3D 이미지에 악성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에픽게임즈의 일리얼 엔진 에셋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입니다. 에픽게임즈는 게임 제작에 사용되는 데이터인 에셋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게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3D 이미지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게임과 영상 제작 엔지니어들은 이 이미지를 구매하고 활용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지난달에 조선시대 전통 건축물 창원의 집, 제주목관화의 3D 모델 데이터와 각종 전통 문양 이미지 질감 10종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옥 에셋의 평점 1점과 함께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의 전통문화라는 취지의 수십 건의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에셋은 게임 제작에 쓰이는 모델링, 텍스처, 사운드 등의 데이터 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옥 에셋은 그간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어 올린 것보다 완성도가 월등히 높고 무료로 내려받아 게임에 적용할 수 있어 공개 직후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대거 몰려와서 온갖 욕설과 함께 중국 것이다, 당장 삭제하라, 한국이 세계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한옥 에셋을 두고 한국인들이 문화 도둑이냐면서 당신은 중국 건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한국 역사책은 종이가 3장이냐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이다, 현판과 문양의 한자가 있으니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 문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댓글은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받아 부적절한 콘텐츠로 신고돼 검토 대기 중이라며 가려진 상태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도 일부 악성 댓글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중국어나 영어로 된 새로운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과 중국인들은 게임이나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한국 이미지가 전 세계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나 않을까 신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나 네티즌들이 게임 영상물 속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캐릭터 옷 입히기 게임 샤이닝 리키의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을 추가하자 중국 명나라 의상인 한푸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페이퍼게임즈는 곧바로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공식 카페에 중국 네티즌 주장을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2달도 채 안 돼 한국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월트 디즈니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공식 트위터에 음력설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중국설로 바꾸라는 악성 댓글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한복이 조선족 복식이고 한푸의 특징을 차용했다고 소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얼리얼 엔진의 이미지 데이터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개발에서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한국의 파워도 대단합니다. 현재 얼리얼 엔진의 한글화까지 이루어지고 한국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개발되어 엔진의 정식 버전업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4는 최초 개발 시부터 한국 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글화되어 나왔습니다. 얼리얼 엔진 4의 무료화 및 오픈소스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에서 게임의 장르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게임들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이미지가 계속 확산되어 간다면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뛰어넘어 문화공정까지 진행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들어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2002년 2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 밀어붙였습니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 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이 동북부 만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의 역사와 관련되었지만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의 대표 문화로 주목을 받으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문화공정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가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 고위 인사와 중국인들이 SNS에서 대거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삼계탕과 비빔밥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과 의류뿐 아니라 판소리, 아리랑, 심지어 태극기도 중국인이 만들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TV 퀴즈쇼에서는 태극기를 중국인이 만들었다라는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 상모 돌리기, 장기, 떡매치기, 강강술래 등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중국 문화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네티즌들이 시비를 건 한옥은 독창적인 한국만의 건축 문화입니다. 한반도라는 지형의 특성상 겨울을 대비한 구들과 여름을 대비한 마루의 결합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온돌은 선사시대부터 기원되었고 최소 고구려 시대의 온돌의 초기 형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문화가 있는 건축 공간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독특한 목재의 배치와 결합은 실내의 습도와 온도와 기온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 기단을 높게 해서 땅으로부터 습기와 동결 현상을 피하게 했습니다. 황토의 구성과 질도 사람의 건강에 이롭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와집뿐 아니라 초가집의 건축 양식도 한반도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전체적인 지붕의 크기와 형태는 한국만의 건축 양식입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쏟아내는 헛소리에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야후, 재팬에도 뉴스로 소개가 되어서 일본인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독창성이 없다 라는 식의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종속 국가이다 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억지도 또 시작되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중국이 종주국인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한 고유문화이다. 한국에는 오리지널이 없지만 일본에는 오리지널 문화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어디 한 구덩이에 같이 몰아 넣어야 할 정도로 헛소리의 수준이 심각한 중증이라는 것은 닮았습니다. 한국의 무언가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어지면 질투를 하는 것을 넘어 본인들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따로 파는 것도 귀찮고 어디에 큰 구덩이가 없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